우리 강의는 수요일 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이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저녁 때쯤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이 비디오 편집하는 편집 요원이 감기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은 나하고 같이 앉아서 한 20-30분씩 이틀 동안 같이 편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맨땅 신발을 신고 다닙니다. 이 맨땅 신발을 신으면 여러분들이 이 정전기가 몸 안에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사실은 그 감기에 걸린 게 아니고 그게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맨땅 신발을 신은 나는 그 친구랑 같이 뭐 20-30분씩 얘기를 했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친구는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목요일 날 유튜브에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목요일 아니면 그 다음 날이나 다음 날, 이번 주 안으로 가능한 한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오도록 지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그 맨땅 신발을 항상 신고 다니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앞으로 우리 한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의 단점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한국인의 단점을 스스로 알아서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은 세계를 통합해서 이끌고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점은 바로 우리가 미처 몰랐던 전체의식입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은 전체의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전체의식이 뭔지도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구나 개성이 몹시 강합니다. 개인 한 사람만 놓고 보면 강한 개성이 매우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전체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전체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전체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체적인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발전 단계라서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본격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체의 힘을 깨우쳐야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전체의식과 그것을 이미 갖춰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했던 일본의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개성과 전체의 힘,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석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탑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한국은 이 세상에 보기 드문 분단 국가입니다.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분단 국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섬나라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은 입헌 군주 국가입니다. 우리는 뭐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나라가 국명이 바뀌지만, 고려, 이조 이렇게 바뀌지만, 일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나라입니다, 결국은. 그리고 왕족도 하나예요. 아셨습니까? 그런 걸 입헌 군주 국가라고 합니다. 이 섬나라의 특성은 나라의 경계가 분명하죠. 땅덩어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대륙하고서는 연결되어 있지만 일본은
땅덩이가 땡그랑하고도 분명해요. 경계가 분명하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할 수 없는 단일 국가인 것입니다. 이게 섬나라의 특징이에요.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따라서 실권자가 따로 있을 망정 군주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본인들에게 전체의식을 갖게 한 동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전체의식이 있어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거의 독재처럼 원수, 즉 대통령이 나라를 장악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장악하지 않으면 개인의 특성이 너무 강해 나라가 위태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죠, 지금. 자,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저분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뭐 요즘 전에 사람들은 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의 특성 때문에, 이 개인이 강하다는 그 특성 때문에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단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 중에서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한테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그 당시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와 같은 분위기가 사라지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분위기가 사라지자 너나 할 것 없이 분열된 안목 그리고 짧은 시야로 자기만을 고집하는 동무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나라는 코딱지만한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개인적 특성이 강할 뿐 전체의식이 없어서 언젠간 다시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면 꼭 외국에서 쳐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희들끼리 싸우는데 보면 쳐들어가면 쉽잖아요. 그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걸 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같은 당 출신이면 같은 당 아시죠? 무슨 민주당이면 민주당, 무슨 공화당이면 공화당, 뭐 요즘 같으면 국민의힘당이면 국민의힘당, 이렇게 같은 당 출신이면 힘을 합쳐 함께 싸워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대표로 선출되면 나머지는 원수가 되어 서로 다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직 전체의 힘을 모르는 것입니다. 같은 당끼리 왜 싸우는지 몰라요. 그럼 같은 당을 하지 말든가. 같은 당이면 그 대표, 한 사람이 대표가 됐잖아요. 지금은 대표가 윤석열 씨죠. 그 윤석열 씨를 향해서 서로 뭉치는 것이 전체의식인데 우리는 도리어 원수가 되어 대표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금 이런 얘기도 많이 어디서 들어서 그런지 요즘 또 나름대로 또 자기들끼리 또 지금 뭉쳐서 지금 같이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망조에 속하는 기운입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져서 싸우는 건 망조에 들어가는 기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꼭 다시 또 이제 옛날처럼 외정시대 때처럼 또 잡힌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일본은 우리와 다르게 전체가 하나로 뭉쳐진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일본한테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을 배워야 돼요. 자,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저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오다 노부나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저 세 사람이 일본을 오늘날 저렇게 전체적으로 단합된 나라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 세 사람의 업적을 하나로 뭉쳐 끝맺음을 한 사람은 저 그림을 보다시피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인 도쿠가와 이 친구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손자인 도쿠가와 이에미츠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었던 그 이해를 통해 우리도 꼭 그와 같은 통합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발전하여 이 지구를 석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별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를 속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우리가 세계를 속권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옛날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력 없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도 보세요. 저 러시아. 저 옛날 거예요. 저 친구들 전쟁한다면서 전쟁을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탱크 몰고 나간 친구가 지금 훈련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전쟁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나도 러시아에 가봤지만 저 러시아 탱크 저거 힘없습니다. 저거 요즘 우리 다 전자로 해요. 전자로. 쟤네들은 옛날 탱크예요. 저거 깡통이에요. 그냥 우리 탱크랑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실은 너무 과소평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보다 지금 누구보다도 앞질러 갈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두뇌입니다. 지금 아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모르고 하면 우리가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자, 이 친구가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저건 직접 그림을 그린 거기 때문에 보고 그린 거기 때문에 거의 실물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하나로 통일됐었던 예를 통해서 우리도 꼭 그와 같은 통합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더욱 발전하여 이 지구를 석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오다 노부나가는 성격이 매우 독특한 괴짜였습니다. 아주 괴짜였어요. 온몸에, 몸뚱아리 온몸에 주먹밥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며 벌써 전쟁할 태세를 갖춘 거예요. 언제 갑자기 전쟁하더라도 밥 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먹밥을 몸에 주렁주렁 달고 다닌 거예요. 또 어렸을 때부터 일본을 통일하기 위한 계산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꼬마 때부터 계산해서 살았어요. 인생을. 일본은 군주가 힘이 약해도 그 군주를 몰아내지 않고, 우리 같은 군주를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고 하죠. 일본은 안 몰아내요. 몰아내지 않고 그 위에 실권자가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다 장악을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오다 노부나가가 태어났을 당시만 해도 일본은 이미 이렇게 저 오른쪽에 있는 게 저게 전부 다 파벌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 색깔에 따라서 지금 저게 각 파벌이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 시절에는 국토가 19개로 나뉘어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던 때였습니다.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 저 영주가 이제 다이묘죠. 영주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그 중에 오다 노부나가도 한 사람이에요. 당시에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일본 검술의 대가가 장군 역할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다른 데는 다 그 사무라이들이 장군, 쇼군이었는데, 그때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인이 전해준 조총. 예. 자,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조총이, 오른쪽에 있는 짧은 조총이 원래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조총입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포르투갈인이 전해준 저 조총에 관심이 많아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어린 친구가 저때부터 조총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바로 왼쪽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조총을 그대로 쓰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저 조총을, 저거 지금 실제로 그 당시에 쓰던 오다 노부나가 사용했던 거예요. 저 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긴 총을 딱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높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백이 벌써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조총보다 더 길게 만들어 남들이 보면 기가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걸 착 더 높게. 다른 사람들은 조총이 요만한데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척 눈에 보면 벌써 기세가 달라요. 아셨습니까? 포르투갈인은 조총을 건네주면서 또 기독교 신부도 함께 소개해줘서 바로 저 포르투갈인들 때문에 일본의 그리스도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에만 관심이 있을 뿐 종교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일본엔 종교가 그 당시에 없었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종교가 뭔지 모르고 그냥 관심 없으니까 내버려뒀던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수락하고 별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크리스찬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총만 가져오면 좋다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거의 통일해 나갈 때, 이제 한 몇 영주만 남겨놓고 거의 다 지금 통일했어요. 거의 다 통일해 나갈 때, 그 당시에 히데요시가 이 길을 가면은, 길을 지나다니면은 모든 사람이 히데요시를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절하는데 몇 명은 절을 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서 그대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절 안 하는 사람이 꼭 몇 명씩 있어요. 히데요시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니 그들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절을 안 해요, 크리스천들은. 왜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5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기독교나 크리스천들은 절 안 하죠? 지금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조상들한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절 안 합니다. 저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인들은 절대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생각했어요. 일본이 통일된다 해도 기독교가 있는 한 일본은 또 다른 분열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 더 무섭다라는 걸 알았어요. 저희들끼리 싸우는 것들은 여기까지 그런데 저 크리스찬들은 더 무서운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절도 안 하잖아요. 조상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통일해도 소용없다. 이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절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라 그랬느냐? 무기를 팔면서 기독교도 함께 퍼뜨렸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 일본을 정복하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크리스찬들이라는 게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발표했어요. 일본 전역에다가.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에게 20일 이내에 일본을 떠나라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인 서양인들을 전부 다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이런 나라에서 물건이 일본하고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 애착도 있어요. 서양 문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방령은 내렸지만 포르투갈과 무역이 있어서 강력하게 할 수가 없어서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쫓아내야 되는데 강력하게 지금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도 많은 지금 크리스찬들이 생겼어요, 이미.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고민해가지고 이것들을 추방해서 쫓아버려야 되는데 완벽하게 쫓아버리지는 못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 방법은 우리 한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진왜란입니다. 아셨습니까? 임진왜란이 왜 생겼는지 여러분들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자, 지금 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그 당시에 저 그림인데 저 그림 안에 마크를 보세요. 마크가 십자가죠, 십자가. 보셨습니까? 마크가. 당시에 일본은 큐슈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히데요시는 이와 같은 크리스천을 전쟁에 내보내 죽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크리스천들 전쟁에 나서 싸워서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명분이 뭐였어요? 명나라로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내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저 군대가 가서 진짜로 대한민국 조선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길을 트게 되면 그러면 조선을 먹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먹는 건 먹는 대로 좋고 아니면 죽으면 죽어서 좋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이 전쟁의 목표를 달성해도 좋고 또 죽어도 좋으니까 전쟁터에 내보낸 거예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저게.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크리스찬 다이묘를 선봉에 내세워 조선을 치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이묘라는 것은 일종의 영주, 그 당시에 영주로서 히데요시는 이들을 앞세워 전쟁에 나가 많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찬들은 전쟁을 해서 나가서 죽어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대표로 그 앞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나중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처참하게 찢어 죽여버렸어요. 왜냐면 저것들은 할복도 안 해요. 할복하라고 그러니까 할복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찢어 죽였습니다. 자, 다이묘는 일종의 영주로서 히데요시는 이들을 앞세워 전쟁에 나가 많이 죽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결국 임진왜란은 많은 크리스천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우리나라랑 같이 싸웠죠.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제 죽었어요. 죽자 이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차지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시의 기독교 금지령을 그대로 이어받아 더욱 강하게 기독교인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을 빨리 없애야 되는데 이들이 쉽게 그렇게 죽질 않는 거예요. 이미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톨릭 사제, 또 및 수도사, 또 전도사 등을 체포하여 하옥시키고, 이 사람들 다 서양 사람들입니다. 유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체포해서 하옥시키고, 또 이 사람들을 숨겨주었던 그 일본인들, 그들을 숨겨주었던 일본인 식구 모두를 잡아서 함께 처형시켰습니다. 다 잡아 죽였어요. 서양인이고 일본인이고 숨겨준 사람 다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면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더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얘들은 정신적으로 무장이 됐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려면 자기보다 더 강한 그런 쇼군이 나와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식 가운데 아주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강력한 쇼군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은 자식을 만들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네. 딸 빼고 아들만 무려 200명이 넘는 그런 자식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한 200명이 서 있으면 그것도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식을 만들 때 강한 자식이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기는 강한 자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자기보다 더 강한 자식을 만들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어쩌나 하는 게 들죠, 우리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래서 기대와는 달리 다음 쇼군은 그다지 강력한 쇼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아들은 장군 자리는 넘겨줬지만 그렇게 강력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의 아들, 즉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의 아들, 즉 손자 가운데 매우 강력한 쇼군이 탄생하였습니다. 그 손자 이름은 도쿠가와 이에미츠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미츠가 결국은 일본의 크리스찬들을 전부 다 깨끗하게 정리한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미츠입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츠는 후미에라고 해서, 후미에가 뭐냐, 예수의 얼굴이나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새겨진 판을 땅에다가 깔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짓밟으면서 걸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크리스찬들은 예수 얼굴이나 예수 어머니 마리아 얼굴을 밟지 못하죠, 그거를. 그러니까 벌써 주춤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면 전부 다 머뭇거리면 잡아서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다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짓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그래서 얼굴 안색이 좋다 다 잡아 죽였어요. 다 잡아 죽였어요. 정말 천국에 많은 사람을 보내줬어요. 자, 그리고 또 아나츠르시가 뭐냐면은, 이게 아나츠르시입니다. 저기 보시다시피 저 여자가 지금 거꾸로 매달려 있죠. 저 아나츠르시라고 해서 기독교회를 길바닥, 길거리에 거꾸로 묶어놓고, 저렇게 묶어놓고 이마에 있는 부분에 구멍을 내서, 그리고 이마에다가 못이나 이런 걸 쳐가지고 빵꾸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 피가 뚝뚝뚝 떨어지겠죠. 그 피가 떨어져서 죽게 하였습니다. 금방 안 죽어요. 한 2, 3일 걸려요. 피 떨어져서 죽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면 치가 떨리도록 무서워서 감히 크리스천 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렇게 해놨어요. 근데 너희들 예수 믿을래? 아니면 그냥 죽을래? 이거예요, 지금. 예수 믿다 죽을래? 아니면 그냥 살래? 일본 사람으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츠르시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저것도 하나의 징벌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에미츠가 또 뭘 했느냐. 아무래도 그 서양 사람하고 같이 있게 되면 이렇게 자꾸 옮기는 거예요. 옮기니까 섬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지금 저 섬, 저 앞에 있는 저 이렇게 부채꼴 같은 거. 저 부채꼴 모양의 저거 인공섬입니다. 원래는 섬이 물이었어요. 근데 저기다 이렇게 땅을 만들어서 섬을 만든 거예요. 저 인공섬인데 저 섬을 대지마라 그래요. 대지마를 만들어서 그곳에 기독교 나라 사람들 모두를 수용하여, 서양에 있는 기독교 나라 사람들, 뭐 어느 나라가 됐든지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수용해서 일본인과 접촉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 다 절로 내보냈어요. 가톨릭 선교 활동을 하던 포르투갈인은 모두 추방했으며, 선교 활동을 하면 포르투갈인은 전부 다 쫓아버렸어요. 쫓아버렸으며,
히라도라고 하는 다른 섬에 있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상관이라는 건 이 상업하는 그런 그 빌딩을 말합니다. 그 상관에 이 대지마를 옮겨서 네덜란드인을 모두 몽땅 이곳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200년 동안 네덜란드인과 통상 활동이나 또 일본의 활동은 모두 막부가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 이에미치 막부가 저걸 전부 다 통제를 했어요. 함부로 일본 사람들을 못 만나게 일일이 다 감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지만은 원칙적으로 공무상 출입이 허용된 일본 관리회의 출입을 금했으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기 못 가요. 허락 같은 사람만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네덜란드, 인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특별히 그 패스포드를 만들어서 건너올 수는 있지만 저 좁은 대지만에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만 살아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일본은 거의 크리스천이 없어졌다시피 하며 십자가 또한 눈뜨고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밤에 가면은 빨간, 일본 사람들이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 보면은 무덤인 줄 알아요. 그게 왜 무덤이 이렇게 밤에 많냐고.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빨간 불 보고 일본 사람들은 무덤인 줄 알아요. 일본은 빨간 불이 불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도 거의 없습니다. 십자가를 안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그 성당은 일본 사람들은 성당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성당은 대체로 결혼식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은 결혼식 하는 곳이지 하느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하고는 틀리죠? 네.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묘.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면은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묘를 한번 꼭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도쿠가와 이에미치의 묘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닛고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왜 아름답냐? 다 조각품이에요. 건물 전체가 다 조각이에요. 기둥이고 뭐가 다 조각이에요. 닛고의 성은 전체가 조각으로 된 찬란한 성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조각입니다. 사람도 그려져 있고 뭐 산자루라 해서 원숭이도 있고 또 다 그냥 저기 아니라 다 조각이에요. 일일이 다 조각을 했어요. 아마 저 성이 가장 아름다운 성일 겁니다. 물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만든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성도 있지만 그 단조로워요. 저건 단조롭지 않습니다. 다 조각품이에요. 닛고가 찬란한 빛이라는 뜻처럼 말입니다. 원래 닛고라는 게 일광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햇빛의 빛이다 이거예요. 찬란한 빛이란 뜻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 학습을 통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 학습을 통해서 강한 개성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수양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강한 개성이 드러나는데 쟤들은 그런 걸 가능하면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 튀어나온 못은 쳐서 없애라 하는 그런 속담을 해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걸 쳐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재료나 재질은 모두 좋은데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훨씬 좋죠. 그래서 재질이나 재료는 좋은데 그것이 튀지 않도록 화려한 것은 삼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어딘지 모르게 촌스럽고, 일본 사람은 촌스럽죠. 어딘가 보면, 우리가 보면 촌스러워요. 또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옷도 좀 추운 걸 입고 사니까 다 안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만져보면 틀려요. 물건도 수출용 제품은 멋있게 만들지만, 수출용 제품은 멋있게 만듭니다. 멋있게 만들지만 국내연 제품은 모두 단순해서 그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튀는 사람이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다 그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정신세계는, 이렇게 튀지 않는 정신세계는 뻗어나가는 힘을 약하게 만들어 일본은 지금 점점 쇠퇴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튀려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파동문명 시대예요. 결국 일본은 이렇게 해서 전국이 통일되었으며, 그래서 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로 통일했어요. 통일되었으며 그 통일된 힘을 하나로 뭉쳐 세계를 넘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해지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다 차지하자 해가지고선 이 세상을 넘보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강한 전체 힘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우주의 이치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봤자 인간의 힘으로 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만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푸틴도 보세요. 지네가 땅덩어리가 넓다고. 옛날에 소련이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소련에 가면 여러분들 물건이 없어요. 저 소련은. 사람들이 다 무능해요. 지금은.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무능해집니다. 하는 일이 없으니까. 안 해요. 그 무능해요. 쟤네들 무기가 잘해봤자 저기 깡통입니다. 저기. 쟤네들 핵무기도 별로 그렇게 놀랍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셨습니까? 우리 지금 못 만들어서 그러지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 탱크 같은 것도 전부 다 해서 컴퓨터로 합니다. 컴퓨터로다가 어디를 맞춘다 그러면 기계가 쏘는데 쟤네들은 일일이 눈으로 보고서 쏴야 되니까 이제 맞겠어요 저게. 그러니까 지금 또 전쟁하려는 것도 명분이 있어가지고선 쳐들어가야죠. 어떻게든 지금 우크라이나를 자기네가 점령하려고 그러니까 점령이 안 되죠 지금. 우주의 이치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킬 군대를 갖지 못하면, 일본은 군대 없습니다. 있죠, 자위대라고. 그건 뭐냐?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군대지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나가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싸우지 못하면 미국의 속국처럼 사는 것입니다. 거의 미국한테 쩌쩌쩌쩌 매죠, 지금. 쩌쩌 매는 게 그 당시에 원자폭탄 2대 맞고선 각서 써가지고 지금 저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반면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개성이 너무 강해 조선시대 때부터 당파 싸움이 그치지 않았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사람을 억누르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살아있었으면 다시 저것들 억누를 것들이 많죠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민족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되도 않은 걸 가지고서 지금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는. 특히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억눌려 살다가, 어딘가 억눌려 살죠. 전체적으로 다 억눌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누구라고 낱낱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제재가 없어지니까, 박정희 시대 때와 같은 그런 제재는 없어지니까 별의 별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이북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지만, 이북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정상적인 국가가 아닌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 저것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 노부나가는 그래도 성주는 성주대로, 군주는 군주대로 모셔놓고 했는데, 저것들은, 이북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도 뭐 저기는 김일성이 예수예요,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지가 예수가 돼버린 거야. 예수도 그냥 깔아뭉개고 한 게 저 이북입니다. 저는 비정상적인 국가예요. 그래서 이북을 좋다고 따르는 무리 또한 비정상적인 인간들입니다. 예. 이북을 찬양하는 파들은 전부 다 비정상적인 인간들이죠. 눈이 썩었거나. 가서 한번 혹독하게 당해봐야 돼요. 지금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있으니까 지금 편안하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가면 이북 가면 다 거의 맞아 죽습니다. 우리는 아직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확실하게 뿌리 내리지 않아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뭐 자유라 그러니까 자유만 있는 줄 알아요. 뭐가 자유인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번 선거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며, 나라 전체가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분명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왜 필요한지 이걸 알면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생활의 터전에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일본이 기독교를 없애고 하나로 통일했듯이 우리 또한 개성이 강한 민족끼리 통합하여 자유롭게 살아야 합니다. 서로 지들끼리 싸우지 말고요. 정말 아주 이 한국에서 살면 아주 그냥 그런 게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아주.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소련도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죠. 공산주의인데 요즘은 사회주의라 그래요. 사회주의 체제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는 사실 퓨틴이 힘없는 나약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다가 지금 우크라이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소련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로 살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당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사회주의 이런 거 따지는 인간들 당해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유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좋다는 거를. 그러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겁니다. 지금 다시 러시아가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다시 침범해서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다시 사회주의가 되는 거죠. 그걸 하려고 하니까 전 국민이 똘똘 뭉쳐 대항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소중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우리 모두는 절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한테는 이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회주의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백두혈통이라 그러면서 무슨 혈통은. 그리고 세계는 일본처럼 지배하고자 하면 안 되고, 일본이 지배하려고 그랬죠. 인간들이 지배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같은 파동문명 체제로 끌어들여서, 앞으로 이제 파동문명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지만 이 파동문명 체제로 끌어들여서 지배가 아닌 통합으로 세계를 석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아닌 우주의 힘으로 세계를 통합하는 길입니다.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는 다 우주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푸틴 같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서 들어가면은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저렇게 깨지는 거예요. 결국 저렇게 되면 러시아 이제 실력이 다 드러나고 이제 볼상 다 보고 별볼일 없는 걸로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결국 그래봤자다 하는 게 이제 그거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파동 문명 시대에 우리 한민족은 이와 같은 통합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서 그러지 내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제시하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면 우리는 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렇다고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실천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며 다음 대통령은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여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가 이 세계를 석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파동 문명으로다가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누구를 지배하고 이렇게 입자로서 내가 너를 지배한다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세계 안으로다가 우리가 끌어들이면 돼요. 그 끌어들이면 우리가 모두가 이 인류가 전부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러면 아마 이제 파동 문명 시대가 되면 처치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지금 제일 문제는 정치인들이에요. 깡패보다 더 무서운 게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종교입니다, 역시. 그래서 앞으로 파동 문명 시대는 종교가 없어지고 그리고 이 정권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가 없어질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전 지구인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 안에 어떤 룰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번 주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